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일요일.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찍은 못 일어났는데, 어쨌든 책을 좀 읽으려고 노력하고 30분 정도 알람을 맞춰놓고, 네네, 읽었어요. 근데 오늘 역시 인간관계론을 읽었는데,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두 번째 챕터를 읽었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도 좀 생각을 해봤고, 나와 내 아이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 여기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only 첫 번째 하나밖에 없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 스스로 움직이고 싶다라는 기분이 들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다거나, 뭐 아이가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다거나 이럴 때 그 아이의 마음을 건드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일어나, 뭐 공부해, 이런 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아이 스스로 좀 일어나 볼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니까 신문도 어떤 아이, 이거를 좀 하게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서 정해주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냥 아이가 스스로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모니카 선생님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주시네. 아니, 이렇게 신기한 기사가 있었어? 목차를 보면서, 제가 첫날 목차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신기한 게 있었어? 이거 한번 봐볼까? 이런 마음만 들어도 성공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움직이고 싶다, 이런 기분을 불러일으키게 해주는데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주의해야 될 거는 뭔가 위협이나 뭔가 이렇게 막 채찍질을 하거나 엄포를 놓거나 막 이런 것들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에 나와요. 왜냐면 그런 걸 가지고 조종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 아이의 행동을 막 위협하고, 막 엄마가 이거 해야 돼, 너 안 하면 뭐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위협을 하면 그 아이가 그 순간에는 조종이 되겠죠. 하지만 그 아이의 속에, 마음속에는 또다시 뭐가 쌓여요? 반감이 쌓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다 적용할 수 있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정말 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읽자마자 다시 또 느꼈어요. 맞구나. 나는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거였구나. 여러분들과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하면서, 물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댓글도 쓰시고 아이의 그 사진도 인증하시면서 제가 뭐 작은 칭찬이라도 하고 넘어가면 그날 또 기분도 좋고, 아이와 이걸 좀 한번 해봐야지 그렇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저한테 인정받은 기분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덕질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은 기분이 들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소속감을 느끼는 거. 근데 아예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눈팅만 하고 있으면 그런 거 못 느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알려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사람들과 나누려는 대화를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동물과 다른 점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럼 내 아이한테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를 잘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되게 중요한 애구나. 너는 나한테 되게 중요해. 너는 우리 가족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야. 이런 거 느끼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뭘로 하라는 얘기예요? 칭찬과 격려로 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이런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고자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다. 갈망이란 단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막 굉장히 좀 더 절실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어떤 뭔가 굉장히 존중을 해주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욕구를 상대방에 의해서 충족만 된다면 이 아이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만 이 아이가 딱 느끼면, 이 아이가 움직이는 거는, 이 아이를 공부하게 하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런 말이 우리 요번에 찰스 디킨스 넣었잖아요. 그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넣었잖아요. 여기 이런 말이 나요.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된 것도, 그리고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 훌륭한 건물을 짓게 된 것도, 그리고 록펠러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것도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욕구 때문에,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굉장히 훌륭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기부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그 도움을 줌으로 해서 나는 뭘 느끼는 거야. 나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기부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록펠러가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의 빈민을 위해서 북경에 근대적인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자금을 기부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가는 거죠. 되게 이번 이 챕터 내용은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은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대요. 자기 자신의 그 중요성, 그거를 느끼고 싶어서 일부러 뭐 병이 발현되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막 어떤 그 부인은 일부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꾀병이죠, 꾀병. 그렇지만 옆에서 남편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아프다 해갖고 자기 자신의 그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실패하고 돌아온 딸이 몸져 누웠어요. 근데 사실 그 딸은 아픈 건 아니었는데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늙은 노모가 10년 동안 딸에게 식사를 늘 가져다 줬대요. 누워서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 병수발에 지친 노모가 뭐예요? 올라가다가 수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근데 10년 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딸이 너무나 슬프고, 또 그 뒤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에 달렸다는 거고 마음에 달렸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돼야죠, 그렇죠? 자기 중요성을 망상의 세계에서 실현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잘 다루는 비결 자체가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비난을 결코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장점을 발견해서 그들을 진심으로 칭찬을 하되 아첨과는 다른 이야기다. 아첨은 뭐다? 거짓. 그리고 칭찬은 뭐다? 진실. 이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런 진실된 칭찬을 받으면 열의가 생겨나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한 줄만 읽어도, 한 문단만 읽어도 칭찬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언젠가 이 책을 읽어서 그걸 실천을 하고 있는 걸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엄마들이 아이들 육체에 영향을 주려고, 골고루 영향을 주려고 먹는 거 얼마나 많이 신경 써요. 그런데 정신적인 어떤 그런 정신을 위한 영양분의 공급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에게 한마디 부드러운 칭찬과 격려는 새벽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언제까지나 그들의 기억에 남아서 마음이 양식이 되어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 뻔한 소리 아니에요? 무슨 그런 여기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거 무슨 뻔한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응? 아첨 따위를 하라는 말이야? 이게 넘어갈 것 같아? 이게 우리 아이한테 통할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아첨이나 공치사는 천박하고 뻔한 거고 속이 다 훤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그게 통용되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아첨이나 그런 공치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칭찬과 격려, 이게 아이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아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네.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부터 우러난 칭찬을 하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난 칭찬을 해보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칭찬을 들은 상대방은 그 칭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주는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받는 사람은 깊이 간직하고 마음이 흐뭇해질 것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걸 적용을 해보자면 반드시 아주 작은 일 가지고 칭찬을 하시는데 그 작은 일 가지고 칭찬하기 좋은 도구가 되는 게 왜 그냥 하면은 괜히 왜 실없는 것 같고 괜히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뭐 얘기할 때 또 진심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도구가 모니까 신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글을 쓰잖아요. 그 글 한 줄에 이렇게 밑줄을 긋고 엄마 이거 참 좋다라고 생각해 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아이가 뿌듯하지 않을까? 네. 그런 칭찬의 노력을 해가서 꼭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늘 다른 이야기로 아이를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이 챕터는 진짜 엄마들에게 이런 얘기 정말 꼭 전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다시 켜서 제 나름대로도 정리 한 번 더 하고 저도 아이들이 많이 컸지만 또는 남편한테도 작은 이런 칭찬을 하도록 아이가 느끼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오늘 하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3주 만에 엄마를 뵈러 가요, 여러분. 네. 엄마 계신 곳이 갑자기 또 환자가 생겨서 격리가 되고 이래가지고 오늘에서야 엄마 모시고 잠깐 엄마 얼굴 뵙고 병원 잠깐 모시고 갔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다 각자 의미 있는 일요일 만드시고 또 다 정리 잘 하시고 출석 후에도 잘 정리해 주시고 내일 또 열심히 힘내서 만나보도록 해요. 고맙습니다.